사람의 생식기간 한번 보고 갈게요. 왼쪽이 남성의 생식기간이고 오른쪽이 여성의 생식기간인데 생식기간은 어떤 구조나 기능만 아시면 되고요. 남성의 생식기간에서는 형성된 정자가 체외로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아시면 되고 여성의 생식기간은 생성된 난자, 즉 생식세포가 이제 그 체외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과정이 월경이 될 수도 있고 출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남성의 생식기간에서 정자가 이동하는 경로는 정소에서 일단 정자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감수 분열로.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돼 있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남성 호르몬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걸 분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정자는 부정소를 지나야지만 잠시 저장되어 있으면서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자는 난자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정관이라는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통로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학생들이 이름이 수정관이다 보니까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신할 때 이제 수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정관은 남성의 생식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정자가 직접적으로 지나가진 않고요. 정낭이나 전립선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림의 이 부분이 정낭이고 그 아래쪽이 전립선이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 아래쪽에 쿠퍼선이라는 게 실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거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낭이나 전립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부속선이라고도 하는데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정낭이나 전립선이 하는 일은 알아야 되는데 정낭이나 전립선은 정액을 구성하는 물질을 뭐한다? 분비한다. 그러면 수정관을 지나서 이제 요도로 이제 나올 때 이때 이제 정자가 누구와 함께 나온다? 그렇죠. 정자가 정액과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자가 체외로 나가기까지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정소에서 정자 생성, 부정소에서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잠시 저장되어 있다가 수정관은 통로고 요도를 통해서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생식기간 갈게요. 여성은 난소에서 감수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로 그렇죠. 난자를 형성하고 여기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때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난자가 난소에서 여기 보시면 입구가 유독 이렇게 나팔처럼 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입구를 나팔관이라고 부르고 이 나팔관은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수란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나팔관도 수란관의 일부분이죠. 즉 수란관의 입구가 나팔처럼 생겼기 때문에 나팔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난소에서 생성된 난자가 여기서 이렇게 나팔관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란관은 배란된 난자가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죠. 자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인데 만약에 정자가 들어왔다면 이 수란관 상부라는 건 한 요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윗부분. 여기가 윗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란관 상부 또는 상단부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상단부에서 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정자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월경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수정이 일어났을 때 가끔 학생들이 임신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학에서는 수정은 아직 임신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수정이 돼서 자궁의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자궁의 자리를 잡는 거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착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착상. 그러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했을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임신이다 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정이 임신이 아니고 자궁에 자리 잡았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한 후에 수정 후 한 266일이 지나면 이때 이제 질을 통해서 태아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은 정자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출산시는 태아가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고 질 입구는 산성 물질을 분비해요. 왜냐하면 산성 물질을 분비하는 이유가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의 침입으로부터 조금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난자의 이동 경로 다시 한번 볼게요. 난소에서 난자 생성, 수란간에서 만약에 수정이 이루어지면 자궁에 착상되었을 때 이제 임신이라고 하고 질을 통해서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사람의 생식세포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정자는 난자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은 이유는 영양성분이 거의 없지요. 그 다음에 정자의 생성 장소인 정소는 어디 한번 물어볼게요. 염색체 핵상이 얼마다? 그쵸? 2N이죠. 그러면 난자의 형성 장소인 난소도 뭐다? 핵상은 2N입니다. 체세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정자가 난자에 비해서 작은 거는 뭐가 없다? 그렇죠. 영양분이 거의 없고요. 어차피 정자는 정액의 영양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난자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영양분이 많아요. 그런데 난자가 이렇게 영양분이 많아서 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발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펜인식이 이게 잘 안 돼서요. 글씨를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이제 선생님 표현을 들으시면 돼요.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난자는 어떻다?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정자는 부종소에서 운동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요. 난자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나 난자는 다 생식세포죠. 감수 분열을 했기 때문에 핵상이 뭐가 되나요? N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의 생식세포니까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정자나 난자는? 그렇죠. 염색체 수는 2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난자도 염색체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난자도 염색체 개수가 23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정상적으로 몇 개? 그렇죠. 46개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수정 과정과 이제 나날이라는 표현을 설명할 건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유성생식이 되는 거죠. 즉 생식세포의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정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했죠. 배란된 난자가 수란간 상단부에서 정자와 만나 결합을 하는 현상인데 이거 순서랑 그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정자가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난자가 정자를 유인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자가 접근하면은 정자가 침입을 하죠. 이때 정자가 들어올 수 있게 난자막의 표현에서 이 부분에 수정 돌기라는 게 생겨요. 그 수정 돌기로 정자에 무엇만 들어오냐면 핵만 들어온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정자에 핵이 들어왔죠. 그러면 정자가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정자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수정 교과서나 이제 그런 걸 보시면은 수정막이라고 나오는데 수정막이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 보시면은 다른 정자의 침입을 뭐한다? 방지한다. 그럼 수정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그럼 수정란은 N 상태의 정자와 N 상태의 난자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몇 N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수정란은 뭐다? 2N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N짜리 수정란이 이제 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발생은 뒤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발생이라는 거는 수정란이 완전한 뭐가 되는 과정이냐면 완전한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개체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수정란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난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체세포 분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염색체의 변화가 없지요. 염색체의 변화는 없이 세포가 계속해서 하나가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크기에는 변화가 없이 세포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날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제 설명하면 시간이 걸려서 일단 간단하게 보고 선생님이 이제 개별로 체크할 때 해드릴게요. 세포의 생장 시기, 즉 간기 중에서 세포가 크는 시기가 없이 빠른 속도로 분열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제 계속해서 분열하겠죠. 그러면 세포 수는 증가하지만 세포가 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포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 근데 변화 없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뭐도 일정하다? 그렇습니다. 염색체,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에도 변화가 어떻다? 없다. 일정하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